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와디즈로 펀딩을 했다가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송이 왔네요. 이게 키보드면서 사실 키보드가 아니에요. 키보드인데 사실은 터치패드인 거죠. 말하면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뜯어보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퓨전 키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키보드인데 터치패드까지도 같이 포함된 거다. 뭐 윈도우, 안드로이드, 뭐 애플 거 당연히 되고 덱스 모드까지. 얘는 뭐야? 펭귄 같은 게 있네. 무슨 운영 체제인지 이건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거치대도 같이 있고 이렇게 접어서 커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컨셉의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2세대로 나온 거래요. 그래서 보면은 오, 포장 상태 나쁘지 않아요. 지금 손으로 만졌을 때 이 재질감이 부들부들한 그런 매트한 재질? 그런 느낌이고 근데 지금 여기 이런 데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자국 같은 건 조금 아쉽네요. 이런 거는 테이프 자국 같은 거? 그런 게 조금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이거 잘 지워질라나? 이런 재질감은 괜찮은데 뭔가 포장 상태에서 조금 아쉽다. 오, 야, 일단 커버를 열자마자 바로 켜지네요. 이게 커버 닫는 걸 인식해가지고 전원도 꺼진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이패드에다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 바로 일단 일반 블루투스 키보드 정도는 되죠. 근데 여기서 바로 터치로 전환이 되나? 오, 이거 좀 신기하다. 이렇게 터치패드로 바로 바뀌었어요. 중간에 좀 끊김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나쁘진 않아요,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아이패드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컴퓨터에서도 한번 사용해 봐야겠죠. 물론 이게 이렇게 거치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블릿 용도로 아마 나온 거겠지 하는데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멀티 페어링을 지원하니까 이따가 컴퓨터에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러고서 이제 터치를 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지점 가가지고 살짝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위에 터치를 하면은 클릭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키보드로 전환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 버튼이 클릭이래요. 클릭. 버튼을 눌러서 클릭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 그리고 이게 글씨를 쓰면서 빨간 버튼을 누르면은 이건 스페이스. 일단 첫인상은 나쁘진 않습니다. 맥북이랑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 바로 트랙패드처럼 인식을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인식을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계 라인에서 조금 끊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약에 원을 이렇게 그린다 싶을 때 여기 이쪽에서는 좀 덜 가고 갑자기 꺾이는 느낌? 내가 직접 트랙패드로 움직이는 거랑은 약간 뭐 미묘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제스처도 되나? 일단 두 손가락 제스처는 지원하네요. 근데 여기서 네 손가락 지원은 안 하나 보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하면은 바탕화면을 바로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네 손가락 지원까지는 안 하네요. 키보드의 경험은 일반 블루투스 키보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체적인 키압은 65g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뻑뻑하다? 조금 키압이 세다 정도의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정도입니다. 약간 눌릴 때 조금 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점, 이런 점 마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좀 아이디어 제품임을 감안했을 때는 나쁘진 않다인데 그렇게 또 이게 가격이 10만 원 넘거든요. 그걸 또 고려했을 때는 나쁜 편이네. 이 키의 스테빌라이저가 일관되게 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F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조금 잘 달려있고 어떤 것들은 좀 견고하게 지지가 되어 있고 퀄리티가 아주 좋진 않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터치패드 요거의 경우에는 좀 애매하다. 한 8, 90점 정도. 여기 경계 라인을 넘어갈 때 살짝 마우스 커서가 좀 부정확하게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예 연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좀 괜찮은데 약간 저는 느낌의 타원형을 그리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리는 것보다. 그게 아마 이런 경계 쪽에서 조금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좀 사용을 해보고 왔는데요. 대략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랑 단점으로 좀 구분지어서 특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장점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휴대성이 진짜 압도적인 것 같아요. 두께도 굉장히 얇아가지고 휴대하기에 너무 좋고 커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바로 이 블루투스가 꺼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무게도 200g대라서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뭐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다.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제스처를 쓸 수는 있다. 원래 태블릿은 직접 코앞에다 두고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영화를 볼 때 아니면 태블릿으로 뭐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좀 인터넷 스크롤링을 한다거나 사용을 할 수는 있다. 그런 점이 좀 장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진짜 좀 찐으로 놀란 장점이었는데 바로 터치 잠금을 잘 인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왼손을 그대로 올려두고서 여기서 이렇게 터치를 시작을 했는데 이 왼손을 잘 인식해가지고 얘를 딱 잠금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제스처하는 부분만 인식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는 키보드를 사용하다가 마우스로 전환을 할 때 요게 인식률이 생각보다 빠르고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바로 마우스로 사용해야겠다. 요게 인식률이 상당히 빠르죠. 실제로 상세 페이지에서도 이 기술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약간 이 터치 센싱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단점이 조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점은 일단 키 눌림 마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요게 그래도 못해도 10만원대 제품인 걸 감안하면은 요 정도는 좀 신경을 썼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보드 요 내 쪽 모서리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균일하지가 않아요. 중앙부 여기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빈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키들마다도 키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눌리는 키압 같은 게 조금씩 달라요. 중앙부에 있는 키감들은 좀 약하고 외부에 있는 것들은 조금 강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터치를 쓸 수는 있다. 이게 내 맘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잠깐은 뭐 느리게 갈 때도 있고 갑자기 획 지나갈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이 제품 특성상 이게 메인 작업용 메인 컴퓨터용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태블릿을 위한 거치대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애초에 목적 자체가 그냥 태블릿이랑 같이 써라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제스처 정도 한다 그 정도에 사용할 때 적합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터치를 할 때 신경 써서 살살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요거는 단점 1번이었던 키감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후기를 찾아보니까 1세대 제품이 키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단점이다 요런 지적을 받았었나 봐요. 이게 키보드 위로 터치를 하면서 지나가니까 키감이 너무 약하면은 이게 그냥 순간순간 눌려버려요. 키압을 강하게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키압이 전부 다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꼭지점, 요 모서리 부분에서 훨씬 더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살짝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키보드를 누르면서 지나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터치를 할 때 굉장히 좀 살살살살 해야 된다는 점, 메인으로 쓰기엔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근데 이 제품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 조금 더 불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런 것처럼 거치대 모드로 사용했을 때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이 모델이 12.9인치 모델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게 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약간 조금씩 이게 이렇게 살짝 걸쳐져 있어가지고 진동에 의해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살짝만 어껴도 이렇게 딱 꺾여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14.6인치의 갤럭시 탭 S8 울트라 이 모델의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살짝만 비껴나면 이렇게 바로 엎어져요. 그래서 평평한 이런 일반 책상에서 사용하기도 이런데 이거를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버스 같은 데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제품 보니까 이 폴리오 제품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커버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체 뒷면을 부착해가지고 사이즈에 맞게 나오는 그런 제품이 있던데 그런 제품을 만약에 관심 있다면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약간 거치는 정말 임시적으로만 할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처럼 좀 작은 사이즈의 경우에는 그런 현상은 많이 적더라고요. 사실 제가 막 뭐 엄청나게 장시간 사용하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서 섣불리 말씀드리기엔 어렵지만 이렇게 잠깐만 살펴봐도 좀 뚜렷한 단점들은 보이긴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휴대용 키보드라는 점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무게가 200g대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서 들고 다니기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커버를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키보드 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태블릿이랑 같이 사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태블릿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손으로 쥘 수 있는 이런 가까운 거리에다 두고서 사용을 해야 되죠. 거기다가 이렇게 장시간 타이핑을 하면서 제스처를 한다고 쳤을 때 이 어깨가 앞으로 계속 팔을 뻗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좀 아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는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외적인 사용 용도로는 좀 어떤 사람한테 좋을지 어떤 상황에 좋을지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메인용으로 쓸 키보드는 절대 아니다. 뭔가 이 제품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독특한 컨셉이고 생각보다는 이 터치에 대한 완성도가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아직은 아쉬움이 남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개선돼서 더 좋은 제품으로 좀
좀 발전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실제 터치패드, 실제 키보드를 대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제품이다 싶어서 10만 원어치 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험을 샀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